대한민국 명장, 기능 한국인 등 우수 숙련 기술인 또는 기능 경기 대회 우수 입상자 등 학력과 스펙을 넘어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인 홍보 대사로서 숙련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현장 잡치기 스타 기술인 특집. 저희가 오늘 체험할 거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정비사? 오늘 정비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동선으로. 네,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스타 기술인 박준봉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박준봉입니다. 남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대문 교육생 오늘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바로 뭐 제가 바로 해요? 이거? 자,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건 약간 조립식처럼 돼 있어가지고 쉬워요. 뭐 딱 붙는 느낌인데? 예전에는 정비할 때 이렇게 잘못하고 하면은 회초리로 맞았는데 이게 회초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보고 이거 지금 대표님과의 세상의 중력이 다른가? 몸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스택에서 화학 반응을 시키면 어떤 거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좋은 거? 벌써 까먹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체험도 해봤고 다양한 걸 해보고 차에 대한 얘기도 해봤지만 정말 정비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저도 자동차 오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차에 대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저도 초보 운전자입니다. 뭐 초보 운전자라는 게 운전 초보가 아니고 뭐 몰라요. 그냥 차는 시동 걸면 간다. 그거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안전 지침으로 쪽 이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동차는 이제 시동 걸면은 주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 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걸 갖다 일상 점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기 점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타이어 공기압이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 찌그러진 양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엔진의 후드, 본닛을 열고 엔진에 어디에 새는 부분이 있는지, 네. 냉각 수량은 얼마나 있는지, 오색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 네. 양이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 네. 이런 점검들은 운전자가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어. 하시는 것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또 고장 없이 잘 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이유는 결국 그러면 평상시에 그래야 고장 없이 오래 네. 탈 수 있다. 네,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일 또 궁금한 게 옛날엔 정말 많았는데 근래에도 좀 보긴 했어요. 고속도로나 그런 데 지나가다 보면 본네트 뚜껑 열고 네, 그리고 그 연기 모락모락 나고 네. 그 근래에도 종종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버히트라고 하잖아요. 네. 뭐 소위 여름철에 특히 많은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오버히트 대처법 뭐 아니면 대비할 수 있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오버히트가 안 되게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네. 그래도 났어. 그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방금 전에 네. 일상 점검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네네. 오버히트가 발생된다는 것은 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냉각수 양 아니면 뭐 어디 파손이 됐다든가 네. 호스 같은 경우 냉각수 라인에 고장을 해서 냉각수가 쏟아져 나왔을 때 네네네. 그다음에 시스템 즉 냉각을 시켜주는 시스템에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운전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냉각수를 바로 넣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캡을 연다든가 하는 절대 안 됩니다. 팍 올라간 거. 네, 냉각수의 온도는 참고로 120도씨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히트가 발생되는 건데 네네. 자연적으로 엔진이 냉각이 될 수 있도록 즉 식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후드를 열어서 다른 자동차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시동을 함부로 걸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점검을 해봐서 도저히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것 같다면 견인 요청을 해야 되겠죠. 견인을 해서 전문 업체에 입고를 해서 차량 상태를 점검 받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길거리 본네트 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맞는 방법이었네요. 네, 현장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없어요. 네. 자, 이건 이 다음 질문은 저도 되게 저도 그랬는데 여름철, 겨울철 각각 계절마다 에어컨 틀 때 가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뭐 다양한 악취일 때도 있고 그냥 에어컨 자체 냄새일 것 같은 그런 냄새도 있는데 네. 이걸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잡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실내에는 그 실내 공기질을 걸러줄 수 있는
그 필터가 장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음. 예전에 나왔던 차는 한 개지만 요즘에 출고한 차는 메인 필터와 서브 필터 두 개가 들어갑니다. 오. 예, 그래서 그거를 주기에 맞춰서 잘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 주기는 10,000에서 12,000km마다 네. 킬로미터마다 주행하고 나면 한 번씩 교환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매트를 우리가 청소를 하죠.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집어 깔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서 곰팡이균이 서식을 해서 네. 냄새를 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매트를 깨끗하게 세척을 했다면 그 이상 깨끗하게 말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날씨가 맑은 날 차 문을 다 열고 일광소를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와, 오늘 같은 날씨다. 해야겠다, 집에 가서. 일반 차들도 침수차라고 하면 사실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걸려있잖아요. 그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네. 자동차를 큰 맘 먹고 사러 오는데 네. 어떻게 침수차를 샀다면 속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난감하죠. 그래서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차 의자 밑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침수할 때 맑은 물이 물에 잠겨 있다면 의자 밑에 어떤 흙물이라든가 흙탕물 이런 게 표시가 네. 안 되겠지만 네네네. 일반적인 빗물에 침수가 된다면 다 표시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마르면서 흙물, 이런 노란 흙물 같은 경우가 바닥 시트면이나 매트에 반드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까는 매트 말고 네. 그 차량 자체에 깔려 있는 그쵸, 그쵸. 매트를 네, 이렇게 네. 들어봐야 되죠. 그 바닥면을 보면은 그쪽에 흙물이 고여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서 보면은 흙이 묻어 있던 흔적이 있다든가 이런 흔적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램프들 보면은 램프에 물이 들어가서 마르면서 잔상이 남아 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침수차다 아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꿀팁이다. 중고 살 때. 자, 그래서 침수차의 구분법도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아니 근데 구분을 하면서까지 침수차를 왜 피해야 되냐? 침수차가 왜 안 좋은지 이유를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침수차를 피해야 되는 경우는 잔고장을 많이 일으킵니다. 침수의 규정은 우리의 자동차의 타이어를 봤을 때 2분의 1 정도 잠겨 있을 때까지 물이 차면은 침수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하드웨어적인 거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품들을 설치해 놓은 것들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장을 일으키겠죠. 그다음에 배선이 다 깔려 있는데 바닥으로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된 부분에 부식을 일으켜서 잔고장이 계속 발생될 수 있고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장착을 해도 악취가 날 수 있고 침수차는 사지 않는 것이 좋은데 계속 지금 이제 차량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를 좀 오래 탈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라고 하면은 네. 적당하게 많이 주행해주는 차. 참 애매모호하죠. 네, 표현하기가. 적당하게 많이. 예를 들어서 1년에 2만 킬로를 적당하게 많이 주행하는 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0년 됐는데 2만 킬로밖에 안 탔다. 오히려 잔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많이 주행한 차들이 잔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정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던 분들이 이제 몇 네.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음. 보약을 그런 게 계시구나. 액기스라고 하죠. 장어 액기스를 선물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무슨 액기스 제가 몇 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나 정도만? 뭐 이렇게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제가 듣는 경우도 있었어요. 비싸게 받는다. 뭐. 예. 안 고쳐드는데 고쳤다 이런 거. 아니 그런 것보다는요. 네. 배터리 하나 교환하는데 2만 원 받았다고 교환공리 2만 원 받았다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비싼 것은 아닌데요. 배터리 하나에 14만 원씩 가거든요. 네. 부품이란 것이 이제 우리 가전제품도 보면은 백화점 있고 대형마트, 전용마트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들이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저희는 이제 순정품을 갖다가 교환하는데 재생품 그거하고 가격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비싸게 받았다 이런 손님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속상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해보시면 공인비 꼭 필요합니다. 공인비 정말 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보람찰 때는 아까 뭐 그런 엑기스 받았을 때라고 볼 수도 있을까 아니면 뭐 가장 또 보람찰 때가 있으셨어요? 뭐
뭐 제가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로 해서 사업장까지 오셔서 이런 것들도 보람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이 차량 기술사라든가 뭐 이제 석박사 이런 것을 취득하면서 나름대로의 정비사로서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데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데서 상당히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람이 과연 그곳으로 이어질지. 보람만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으면서 또 풍족한 생활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네. 이 말하기 전에 항상 질문 때 앞에 이렇게 길어요, 제가.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가요? 네, 연봉이라고 딱 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동차 네. 정비를 처음에 입문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 한 컵 마시고 싶을 때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이 자영업자고 제가 또 대표자로 있으면서 연봉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제가 밖에 나가서 강의하면은 시간당 16만 원 정도, 12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받으니까 하루에 7시간 수업하면은 얼마일까요? 오, 네네네. 여기에서는 제가 매출로 한다면은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이걸 보고 또 꿈을 키우는 분들께 굉장히 고무적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좀 다양한 질문들을 해봤는데, 자 이제 좀 상징적인 질문으로 가볼게요. 상징적인 질문으로 나에게 자동차란 무엇일까라는. 나에게 자동차란 모든 자동차가 내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를 할 때도 저는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차처럼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생각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하찮은 거 정비를 하러 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꼭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 즉 자기 개발에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나왔는데 오늘 정말 명언을 어록 제조기처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던 어제는 이미 뭐였죠 그거? 그거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뭐였죠 그거? 아까 이야기한 네네네네. 네. 오늘 아침이 과거이다. 아, 네. 그거와 나에게 직업 만족도란 물 한 잔 아까 뭐죠? 그거? 네. 내가 들었던 직업 답변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성우하면서도 못 들었던 직업망인데,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여유면 된다는 거죠. 진짜 멋있다. 진짜 이게 방송에서 아니고 진짜 멋있으시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인 현장 잡치기, 네, 현장을 해서 이제 직업을 이제 체험하면서 또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기술 홍보대사로서 오늘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를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는 일상 점검, 즉 관리 유지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자동차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점검 잘 받으시고요. 안전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도 다양하게 해봤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이제 뭐 여기서 끝내면 될까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네네네.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실습하신 내용들 다 네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죠. 물 한 잔 아까 뭐죠? 네, 다 기억하겠지? 네, 할 것 같아요. 네. 하겠죠. 하겠습니다. 사실 뭐 힘쓰는 것만 아니면 머리는 다 이해해가지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네.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질문한 걸 3초 이내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패스 못해요. 엔진에 부동액을 넣는다고 그랬죠? 네. 부동액 위치 두 군데를 한번 맞춰보세요. 부동액은 한 곳에 넣어야 돼요. 땡! 부동액은 여긴데? 여기랑 여기 냉각수. 냉각수는 뭐고 부동액은 뭐죠? 교육생 태도가 불량했구만.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군데를 넣어야 되죠. 네네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데 네네. 여기가 이렇게 항상 풀로 채워져 있다면은 네네. 여기까지는 굳이 확인을 안 해봐도 돼요. 이게 새지만 않으면은. 음. 근데 여기가 없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먼저 여기가 줄어들고 난 다음에 여기 걸 갖다 쓰는 거니까요. 네네네. 또 한 가지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가 된다면은 네.
소리를 낸다고 했죠. 네. 뭐가 소리를 낸다고 했죠? 어디서? 디스패치. 아니. 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펜디너. 아니 디스패너. 디스패너? 5글자인데? 스펜디드. 스탠드드. 저기 알려주시려고 그랬는데 마스크 쓰고 말해가지고 그냥 마스크가 끼워대죠. 이렇게 세워놓은 게였는데 걔가 이렇게 되면 긁힌다고. 걔인데? 인디게이터로. 인디게이터. 그게 5글자였어. 인디게이터. 디스패치 뭐야 씨. 자, 워색을 넣는다고 그랬죠? 네. 워색의 주성분이 뭐죠? 에틸렌 알코올. 불이 붙는다. 네. 이게 단편적으로 기억. 그것도 5글자인데? 네. 뭐 우리가 알코올, 먹는 알코올이 있죠? 네네. 무슨 알코올이죠? 식용 알코올. 식용 알코올. 네. 무슨 알코올이에요? 화학용 알코올. 공업용 알코올. 자, 알코올 두 종류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 오늘 회식은 워셔 술은 먹을 수 있잖아요. 소주나 술은. 맥주. 네. 워시액은 그 알코올하고 동일한 거지만 먹으면 안 돼요. 정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퀴즈가 아니고 오늘 오프닝 하는 거 같지? 어디 통 위에 치우셨어? 저쪽에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빨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있다. 사계절용 알코올. 아닌데? 발효 에탄올. 네, 맞아요. 맞나요? 알코올 종류에서 두 가지가 있죠. 네. 메탄올이 있고 에탄올이 있고. 아 메탄올, 에탄올. 네, 그 그래서 질문이셨구나. 에탄올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에탄올. 네네네. 메탄올 같은 경우는 공업용 알코올로 사용하고요. 식용이 불가능하고 네. 에탄올은 식용이 가능하지만 저건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러면 오늘 제대로 맞춘 것이 있었나요? 퀴즈는 없었네요. 세 문제를 냈는데 못 맞췄으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두 가지만 더 내볼게요.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네네. 수소하고 공기하고 화학 반응을 시키면은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물과 전기. 아, 예, 맞았어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마지막이에요. 수소 네. 1kg에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8,900 얼마. 아니, 9,500원.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8,800원이라고 했죠? 네네. 8,800원. 네. 정답을 딱 하나 했었네요. 어떻게 되죠? 실습으로 만회할 만한 뭔가 있을까요? 퀴즈 다 틀렸어요. 한 문제 맞았어요, 한 문제. 그것도 사실 뭐 맞았다고 보기 애매하게 맞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실습으로 하나 좀 확실히 저보고 아까 에어컨 필터? 네, 실내 공기 필터나 에어컨 필터 동일한 네네. 명칭입니다. 평균 요금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전문가들이 한다면은 한 1분? 좀 안 되는데. 난 한 5분 하면 제가 2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1분. 네. 그러면 그냥 누가 소리를 내주세요. 1, 2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더 실리실 것 같아. 그 바둑도 원래 대국 1분 남았습니다. 59, 58 이렇게 하거든요. 좋아요. 그게 듣기 진짜 싫더라고. 아까 배웠거든요. 제가 사실 배웠는데 열고 닫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케이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쵸. 시작을 이거 나 해볼까요? 진짜 생각이 똑같았어. 네. 케이스 제품 여는 데도 열어야지. 시간 걸리니까 왜냐면 이거 이걸로 이미 10초 하고 있어. 네. 보겠습니다. 제대로 네. 하는지. 자, 시작. 헤이. 풀이라고. 풀려줘 좀. 야, 잘 안 빠져요? 자, 20초 지났네요. 빠진 건데? 어머. 부러진 거 아니야? 네. (40초) 자,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냥 저렇게 네. 타도 문제는 없어요, 주행에. 자동차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 생기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뭐야? 이게 조립이 된 거예요? 체결까지 못했어. 아, 이게 한번 제대로 필터 맞게 넣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맞게 조립은 필터는 했네요. 잘했고요. 네. 그다음에 차가 좀 예,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출고 과정에서 지금 저게 지금 제가 부러뜨린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요, 부러뜨리지 않았고, 이게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다행이네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고객님한테 5분 안에 해드릴게요 하고 1분 넘을 때마다 자, 예, 조립 다 금액에서 됐습니다. 까는 거야.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해보니까 느낀 게 기계는 옆에서 서포트할 뿐이지 보조를 할 뿐이지 결국은 사람이 다 하네요. 아무리 자동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예. 저번 미션은 성공이냐 실패냐 하여튼 뭐 미션은 뭐 네, 실패로 하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네. 자동차 정비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와, 이렇게 네.
잠깐 동안에 같이 해보면서 뭐 하려는 의지, 의욕이 네. 강했다고 보고 처음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쵸. 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굳이 주고 싶다면 한 70점 정도? 70점 으로? 네. 아, 패스가 된 건가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블루엔즈 차릴 수 있나요? 아, 블렌즈까지는 좀 그렇고. 자, 이로써 네, 현장 잡치기 오늘 또 정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봤는데요. 항상 이제 평가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 타이어도 못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교육생 남도형에게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준다면 몇 점일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로 한다면은 8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높은데 네. 2점을 깎은 이유는 뭐죠? 그 처음 정비를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좀 정비란 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드린 거고요. 네. 2점은 이제 더 열심히 네. 하시라는 뜻으로 2점을 깎아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 체력을 줄여서 네. 한 손으로 타이어 들 수 있게 탁탁 칠 수 있게. 예. 8점. 예. 8점은 만족하세요. 아, 8점이면 지금 내가 0.8점 나와도 모자란다. 나 지금 너무 미안하다. 네, 8점 충분히 만족이 부끄러운 점수인데 제가 이 정도는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품질평을 준비하셨나요? 아, 정말 체력이 저질이다. 운동이 필요하다. 무거웠다. 타이어는 무거웠다. 네, 자동차 정비사는 위대하다. 네, 위대하다고 볼 수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기계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도 결국 내가 만져야 되고, 뭐 기계가 뭐 스캐너로 한다고 뭐 하지만 결국 그걸 연결하고 다 공부하고 하는 건 차량 기술사 분들이 다 하시는 거지. 기계는 옆에서 거들 뿐이에요. 차량 정비사는 위대합니다. 네, 정말 위대한 직업이고요. 아무나 못하는 직업입니다. 네, 저는 뭐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정말 잘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대한 직업 체험이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테스트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또 있거든요. 뭐 있어? 뭐야 이게? 잠시만 눈을 감아주시면은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셔서 눈은 뜨면 안 돼요. 네. 눈 딱 감고 뭐지? 계세요. 오늘 또 케이크 갖고 왔나? 생일 케이크? 배고파. 밥 맛있는 거 줘요. 배고파. 자, 눈 감으세요. 전주 비빔밥. 아니요. 뭐야? 이게 뭐야? 싱거울 거예요. 딱 눈 감고 계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아이고. 만회할 수 있는 걸 준다더니 이게 저 뻥쟁이죠. 만회를 덜 하셔서 저희가 만회를 시키려고 또 뭐야 이게? 저 멀리 거울로 뭔가 보이는데 잘 안 보여서 모르겠다. 뭐 시커먼데?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어디까지 가라고? 전주역까지? 얼굴 어떻게? 나 봐도 돼요? 나도? 뭐야 이게? 저쪽 거울 있어요? 마들렌이네? 이마엔 마들렌이고 어디 마음에 드는데? 네. 그 옆에 차들도 좋네. 네 그러고 오늘 전주역까지 빛의 가호, 빛의 신께서 나에게 털을 붙이라고 하셨다. 털 붙이고 전주에 내가 빛의 가호를 내려주지. 아 이게 약하다. 다음에는 얼굴에 시퍼렇게 분장 같은 거 아니에요. 해볼게 벌칙 틀리면. 차라리 엔지로를 이렇게 좀 발랐으면 되는데. 전주역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침에 올 때 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빛의 가호. 마들렌을 해준 이 PD께 네, 심심한 감사의 욕을 드리며 이씨 이런 식빵 이제 떼어야 되죠. 아 이거 뭐야 이게 야 내가 오늘은 져서 했지만 다음번에 또 태권도처럼 뭐 하는 게 있으면 이 PD에게 그대로 주도록 하겠어요. 뭐 자기한테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진 않고 고이 갖고 있다가 던지면 못 쓰잖아. 다음에 그대로 붙여주도록 하겠어. 어쨌건 오늘 네, 잡치기 스타 기술인 네, 박춘봉 대표님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 오늘 이걸로 끝났네. 나 가면 되는 거지 이제 또. 뭐 전주 와서 비빔밥도 못 먹고 가네. 나 진짜. 그래도 전주역 왔다는 기록은 남았으니까 또 오면 되지 뭐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자주 여러분들 와주세요. 갈게. 안녕. 다음에 어디서 만나나? 안녕. 이게 1탄이던데? 전국 도는 거 아니야? 어디게 도는 건가 다음엔? 다음에 제주도 한번 가요 우리. 혼자 없어요. 안녕.